오늘은 좀 뭐 편하게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 그 주제는 우리가 다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게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다음 주는 오늘 우리 얘기한 걸 토대로 해서 각자가 나의 행복감과 인생 비전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 지난주까지 포함해 3주 하고, 나머지 3주는 비대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뭐 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행복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에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인생 비전, 인생 계획이 있죠. 그런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니까 거의 뭐 인생 한 5분의 1 살았나? 앞으로 120세대라고,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시대니까. 지금 노인분들 오면 거의 90세까지 살잖아요. 그죠? 부고 오는 거 보면 거의 90세 다 넘어. 중간에 사고 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보면, 여러분은 이제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만 25살이라고 그러면은 뭐, 얼마? 5분의 1 정도 산 거지. 20%. 앞으로 5분의 4. 거의 80% 살아가야 돼. 짱짱하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잘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공유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사고도 좀 정립할 수도 있고, 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해서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또 이제 참조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들을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인생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왜 사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갖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아주 멋진 여자랑 결혼하고, 또 아이들, 예쁜 아이들 낳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런 게 이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그 목표로 하는 인생의 삶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좀 더 거창하게 남에게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를 이제 또 인생의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들. 또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이라든지 자기가 믿는, 아니면 영생을, 더 좋은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또 살아간다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면에, 심리적인 면은 결국 행복한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돈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과정이지. 실질적인 거는 이제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거, 수단이죠, 수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답이 없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답이 없잖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행복이 뭐냐 하는 것들은 뭐 정답이 없어요. 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것이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좀 건전하고 좀 가성비 있는 그런 거, 자기 가치관이죠. 가치관이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삶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중심이 딱 잡혀서 살아가는 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는 사람들이 중심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많이 헤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행복관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관이지,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죠. 그런 방향이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죠.
그런 방향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이리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픽스된 건 아니지만 중간에 이제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겠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내 행복도가 증진되겠다 하는 것들 행복관을 좀 이번에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또 나에게 불행감을 주는 건 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나가 좀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 살 수 있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한번 플랜을 한번 짜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막상 느낌은 알지만 딱 정의하기 좀 어렵죠, 그죠? 말로. 행복이 뭡니까? 그러면 딱 단어로, 몇 단어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 나 역시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하면 뭐 기분이 좋다, 행복감을 느낀다, 좋다, 이런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많이 가질수록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항상 행복할 수 있나? 행복감도 짧죠. 길게 지속되지는 않지. 대부분은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이제 그 마음의 상태가 되다가 어떨 때는 또 엄청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분노, 그런 감정, 마이너스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아주 큰 쾌락이라든지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평정심으로 별 느낌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상태가 유지되고, 그런 상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행복한 사람, 내가 좀 행복하다 느끼는 거는 좀 더 그런 거, 만족감이나 흐뭇함이라든지 삶의 만족도, 나에 대한 만족, 그 다음에 내를 둘러싼 주위에 대한 그런 그 만족감이 느끼는 순간이 좀 더 많은 다른 사람보다, 그래 느끼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행복 지수,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행복하기 위한 그 노력이죠. 우리 삶이 이제 그런 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행복도 예전에는 대부분 그 행복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거, 운명적인 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해피죠. 해피. 영어는 해피니스. 중국에서는 행복, 한자로 이렇게 쓰죠. 해피니스. 우리나라 말로는 중국말을 따온 거지, 행복. 이거는 행복, 이 한자 여기서 온 거고, 영어는 해피, 명사니까 해피니스. 근데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들이 포춘이 운명이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점칠 때 포춘이라고 그러죠, 그죠? 운명. 그렇죠, 운명적인 거. 여기에서 연유가 됐다고 그래요, 해피니스 단어가. 행이라는 것도 우연히 오는 그런 운명. 동양도 그렇고 서양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운명적인 거다, 이런 거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 요즘에 심리학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예전에 서양에서 이제 뭐 프로이드라든지 이래서 심리학이 발달하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제 심리학을 주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주로 이제 심리학에 관심을 받는 게 이제 긍정 심리학이에요. 포지티브 사이칼리스트라고 해서 긍정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든지 노력에 따라서 행복도가 많이 증대시킬 수 있다. 행복 노력하고 공부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확립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긍정 심리학의 그런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 과학 공부를 하듯이 행복도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면은, 습관을 들이면 좀 더 행복도가 많이 증진된다, 이런 사고가 이제 많이 정립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서울대 같은 데서는 그 행복학 연구소가 설립이 돼서 SK에서 이제 몇 배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행복학 연구소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사람. 그러니까 우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으냐 하는 것도 계속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장점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행복학을 연구를 해서 그거를 이제 교과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배포를 해가지고 전국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그거를 자율적으로 채택해서 의무는 아니고 채택한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르쳐. 그리고 교과서가 있어. 행복학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습관을 어떻게 들이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 하버드 대학 이런 데서도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대. 최고의 수재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그래서 걔들도 그 행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대. 행복학이라는 그 과목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수강 신청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에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노력하면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우리 행복도를 높여서 행복한 삶을 행복 같은 거를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행복의 이제 의미, 행복이 지금 이제 우리가 왜 행복감을 느끼냐 하는 것들, 그런 것을 뇌과학이 아직까지는 많이 발전 안 해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흐뭇한 그런 감정을 느끼냐,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뇌가 작동을 하는데, 그런 호르몬에 대한 뇌과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진보가 많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많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연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이제 숙제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확립된 행복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한 과반 수준이라고 해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에 50%는 유전적인 거야. 거의 부모님의 영향이 50%라는 거야. 나머지 50% 중에 10%는 자기 주어진 환경, 제가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가. 뭐 환경이 여러 가지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거, 아프리카 대신에, 아니면 또 다른 데에서 난 현대장소에 다닌다. 이런 것도 뇌를 둘러싼 환경이죠. 그런 것들이 한 10% 정도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40%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든지 태도, 습관,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싱을 하는 것들은 이제 그 40%죠. 나머지 50%는 뭐 물려받은 건데, 그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 지금 되돌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환경, 이것도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 스스로 노력해서 개발하고 디벨롭 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으면 내 마음의 태도라든지 습관, 어떤 루틴을 가지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40%를 잘 조정하면 우리가 충분히 남들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루틴을 가지느냐, 습관을 가지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근데 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느냐? 행복은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죠. 내가 행복하게 살면 좋지. 우리가 사는 목적이거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목표가 있고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기지. 근데 그런 것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나는 앞으로 살아봐야 희망이 없다. 행복해질 희망이 없다는 사람들은 삶을 스스로 자기를 죽이잖아. 그게 자살 아니야, 자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률 10년째 계속 1등 아니야.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학생 자살률 계속 1등이야.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 우울증이라든지 희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이제 많다는 거지, 사회적으로. 먹고 살기는 좋아졌지만. 그래서 그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자기 자신도 행복해야 되지만 어차피 세상이 또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주위에 다 전파력이 있는 거죠. 내가 행복해지면은 나랑 친한 친구가 행복도가 거의 한 15%가 이렇게 올라가요. 15%. 그래서 주위에 행복한 그 친구들을 많이 사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울한 친구들보다. 그러면 뇌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나의 행복도 15% 늘어난다는 거죠. 또 내가 행복하면은 다른 내 친구의 행복도도 15%를 높일 수 있다. 내 친구의 친구도 거의 5%인가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내 주위 사람들까지도 전파력이 있고, 특히 이제 자기 둘러싼 가족,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와이프라든지 특히 아이들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까 50%가 우리 유전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표정,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50점을 먹고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행복감을 계속 그런 걸 주면 그걸 배우고 그런 습관을 들여서 그 아이들은 크면은 다른 외부 조건이 어떤 거라도 그 사람은 50%는 행복할 수 있는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아이들을 위해서도 후세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의무인 거지. 또 그 성공하는 사람들 이래 보면은 거의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많아요. 저기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를 쭉 조사를 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쭉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예전에 졸업할 당시에 이제 졸업 앨범을 본 거야. 졸업 앨범을 봤을 때 표정을 쫙 보니까 웃고 있는 표정, 아주 얼굴 표정이 밝고 이런 학생들이 한 20년 뒤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여러분도 면접 볼 때 그렇잖아요. 그죠? 면접 볼 때 관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좋은 관상을 가졌다라는 건 얼굴이 좀 환하고 행복감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호감을 갖잖아요.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카페에 가더라도 그런 그 종업원이라든지 그런 주인이 맞아주는 그런 그 카페라든지 가게를 가고 싶죠. 뭐 인상이 좀 굳어있거나 뭐 퉁명스럽거나 그런 데 절대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게 성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행복감을 갖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이렇게 대인관계가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런 거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서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거 건강도 이제 자기 심리하고 거의 직결되잖아요. 자기가 우울감이 많고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그런 분노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제일 만병의 근원 아니에요. 암의 제일 유발하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남을 특히 자기 자손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행복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순간에 이제 기쁨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순간에 제일 기뻤는가? 또 어떤 순간에 제일 불행감을 느꼈는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제일 행복감을 느꼈어? 그런 순간에 있잖아. 아, 그때 좋았다. 그때 호시절이었다. 이런 게 있잖아. 어? 전역했을 때, 군대에서 딱 전역한 순간. 그렇죠? 그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 사람들 군대 나왔을 때, 또 결혼한 사람 첫 아이가 출산했을 때, 첫 결혼을 시작할 때, 이게 행복했을 수도 있고, 또 뭐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취직을 했을 때, 누구한테 또 칭찬을 받았을 때, 인정받았을 때, 운동선수들은 또 이제 뭐 크게 우승했을 때, 또 엄청난 기쁨을 느끼겠죠, 그죠? 또 반대로 우리가 절망감을 느낄 때, 그것도 이제 다 사람마다 또 다르죠. 그 순간에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거나, 친한 사람과 이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크게 뭐 사업을 망해서 돈을 많이 냈다거나, 뭐 주식을 해서 왕창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친구한테 배반을 당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또 큰 상심감이 들 수도 있고, 자기가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또 이제 불행하죠. 근데 이제 그런 막 우승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막 금메달 따고 이런 사람들 엄청난 희열을 느끼지만, 그런 게 또 지속되는 거 얼마 지속이 안 돼, 그래요. 얼마 안 된다고 그래, 통계적으로. 그게 큰 집에 이사를 갔다, 한 2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50평짜리 늘려갔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이런 느낌에 대한 한계 체험의 법칙이 있잖아. 체감의 법칙. 어떤 기간이 지나면 다 느낌이 다 줄어들잖아, 기쁨이.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도 길어봐야 6개월 정도면 다 익숙해진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넓은 아파트. 그런 사람들이 옛날 20평 살 때 느낌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야, 한 6개월 전에.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자주 느껴야 돼. 어떤 큰 기쁨도 계속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작은 기쁨을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번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왕창 큰 기쁨을 한 번에 느끼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그런 거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그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그 행복관을 갖는다는 게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잘못된 행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돈도 하다가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뭐 도박에 빠진다거나, 돈이라는 게 쉽게 버려지지가 않잖아, 그죠? 나는 돈을 쉽게 벌어야 되겠다. 이런 유혹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제 도박을 한다거나, 뭐 주식에 투자를 과다하게 한다든지, 심지어 이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사기로까지 이어지는 거지. 그건 뭐야? 전현인가? 전현인 남편 누구야? 창조인가? 남장 여자. 전창조지. 그네 그 완전히 뭐 몇백억, 몇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뻥치고 다녔다는 거야. 16조. 어? 16조. 그러니까 그거를 속았다라는 게 믿어지냐? 거짓말이지, 그지? 전혀. 인터뷰하는 거지. 그 바보도 나는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이제 발뺌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사기를 벌이는 아이들이 잘못된 인생관과 행복관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나는 거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다 노력한 대가로 벌어들인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롯데에 당첨된 사람들이 10년대를 추적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는 얘기야. 제가 노력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좋지만 그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 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가 또 제대로 세상을 그냥 생활을 컨트롤 못하고 흥청망청되고. 이러니까 이제 파탄되는 거죠. 불과 1, 2년 만에. 거의 1, 2년 만에 다 탄생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노력한 대가만큼 벌어서 그런 돈이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그 조사에서 나를 행복감을 높이는 10대 그런 습관을 잘 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 행복감을 높일 수 있냐. 첫 번째는 그 비옵티미스틱, 이 낙관적인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는 그런 거죠, 그죠? 비옵티미스틱. 낙관주의자가 되라. 낙관, 긍정. 이 세상을 보는 눈, 그건 이제 심리학적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나의 프레임. 어떤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나의 세상을 보는 창틀이 뭐냐. 어떤 창을 가지고 나는 세상을 바깥에 쳐다보고 있느냐. 그 창이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자기를 둘러싸는 것, 자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어두운 창을 가지고 있어요. 어두운 안개를 갖고 세상을 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밝은 눈, 밝은 창을, 밝은 프레임을 갖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까 얘기한 유전적인 거야. 자기 아빠가 계속해서 뭐 좀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 부모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맨날 불평불만하고 하는 부모들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작은 거에서도 기쁨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뭐 비가 온다. 왜 비가 와서 그냥 뭐 걸어다니고 힘들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가? 아, 참 낭만적이고 비가 오니까 촉촉하고 기분도 편하게 아주 기분이 좋다, 상쾌하고 이게 느끼는 사람이 똑같은 현상이지만 완전히 반대의 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두고도 친구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다를 수 있죠, 그죠? 한 친구가 똑같은 그 사람인데
어떤 친구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아주 뭐 나쁘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칭찬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칭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는 거죠. 다 사람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눈을 갖고 좋은 면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좋은 면을 그 사람이 아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행복해. 남에 대해서 비난하면 자기 마음은 좋을 수가 없죠. 남을 욕하거나 비난하고 사기하면 자기 마음도 병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남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자기 막 기분도 좋아지잖아.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지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루틴을 가지라는 거죠. 좋은. 그래서 이것이 제일 이제 중요하죠. 긍정적인 세상을 보는 밝은 눈을 갖는데, 대부분 아까도 얘기한 50%가 유전적인 영향이 제일 크지만 자기가 잘하고 나는 게 이것도 이제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하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세상을 밝게 보는 모든 일어난 사건을 좋게 보는 습관을 계속 들이는 노력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행복학 교과서에 나와.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방법이 몇 가지 감사일기 써요. 감사일기 써.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일어난 일들 중에 자기가 좋았던 거, 부정적인 거 다 잊어버려. 특히 이제 자기 전에.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행복하면은 그날 하루는 행복한 거를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죽는 순간에 행복했다가 인생 전체가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때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감사 노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3가지씩 내가 좋아했던 거, 오늘 이런 것들이 참 좋아, 날이 참 좋았다, 아니면 친구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 아주 기분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멋진 풍경을 봐서 좋다. 내가 그 회사에서 동료하고 어떤 얘기를 나는 좋은 얘기를 칭찬하는 기분이 좋아. 좋은 기억만을 갖고 잡는다. 또 쓰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90일만 해봐라. 90일. 90일의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게 석 달만 이렇게 이제 계속하면 그게 루틴화 된다는 거예요. 자기 루틴화, 자기 습관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후천적으로 이걸 가질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노력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계속 쓰고 하다 보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부정적이었던 사람도 이왕이면 좋은 면을 자꾸 보는 그런 눈이 생기면 어떤 사건이라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행복의 순간이 많아지고 기쁨의 순간이 많아지고 그 사람이 이제 행복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be optimistic, 이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focus on what you can control.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주로 그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어찌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뭐 후회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들이죠. 특히 이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옛날에 내가 안 그랬으면은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들 가지고 계속 후회와 감정에 빠진 사람도 있죠. 그거 어리석인 거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지나간 거. 그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에 집중하라. 또 다가오지 않은 거, 미래에 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막 그런 거 두려움이나 걱정이 많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컨트롤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데 집중하지 말라.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라 이거지.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 뭐 나의 부모가 이랬으면, 내가 이런 회사 다녔으면, 내가 이걸 가졌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신경을 써가지고 분노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집중하라.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ractice self-acceptance.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이 아주 좀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특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자기를 계속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사실은 자기가 제일 소중하고 자기 자신, 자기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그렇게 안 보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아주 비난하고 나쁜 면을 계속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를 책망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지 말라.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생일 때 되면 누가 생일을 안 해주더라도 자주 파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자기한테 사고 싶었던 거 한번 사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에도 보상도 해주고 자기 자신 계속 오르만져주고 사랑해. 어떻게 되면 자기 자신 자기가 위로하고 자기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는 거야. 이제 그런 습관을 이제 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이 게 이제 생일 때마다 자축 파티를 낸다든지 선물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b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요. 호의를.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근데 뭐 우리는 거창하게 봉사라고 할 것도 없고 남한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일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루에 한두 건이라도 남한테 좋은 선행을 베풀겠다.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거는 내 동료한테 칭찬 한마디, 좋은 이야기, 내가 먼저 다가서 이야기를, 인사 먼저 나누는 거. 이런 것도 다 선행이죠, 그죠? 친절한 거. 아니면 어떤 어떤 방송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가게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식당에 가서 카드, 우리 배운 카드 계산하잖아요. 카드를 항상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은 모든 종업원이 그런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꼭 두 손으로 또 이렇게 되돌려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이제 좋은 선행이 친절이 친절로 되돌아오는 거죠. 욕은 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선은 선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가 이제 남한테 선행을 미치면 자기가 행복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카드 낼 때 대부분 한 손으로 주잖아요. 한 손으로. 그것도 무관심하게.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미소를 띠면서 두 손으로 툭 주는 그런 습관 만들어야 돼. 그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선이 아니야. 호의고. 그럼 그 사람도 기분 좋아지. 그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건 전파가 되잖아. 감정은 전파되거든. 그럼 나도 기분 좋아지. 그러면 이제 그런 순간이 많이 쌓이고 어디 갈 때마다 그런 좋은 순간이면 그 순간 기쁘잖아, 그죠? 그 이제 행복감이 높아지는 거죠. 좋은 감정이 많아지니까. 아니면은 그 길을 걷다가 무거운 물건 두고 있는 그 좀 할머니나 이런 분 논의에 있으면은 좀 같이 들어준다든지 계단 올라갈 때 그런 거 쉽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해주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근데 그런 거 많아지고 사회도 밝아지고 나도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조그마한 1, 2만 원이라도 어디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남한테 호의와 그런 걸 베푸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남한테도 좋지만 나의 행복도를 높이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빌 게이츠나 이런 부자도 선행을 하는 게 그런 거야. 큰 재단을 만들고 빌 게이츠는 거의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이제 재단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기쁨이 올라가니까 그런 걸 펼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주위에서 손쉽게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5번째는 목표를 세우라는 목표. 인생에 의미 있는 목표, meaningful goal. 의미 있는 목표가 없으면은 인생에 이제 자기가 지향하는 점이 없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골을 세우세요. 골. 반드시 내가 성취해야 될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열정을 쏟아붓고 또 그걸 성취하면서 이제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감이 높아진다. 그래서 큰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짧게 큰 성공 목표를 정하더라도 그걸 달성하기 위한 것들 자그마한 단계를 조금 나눠가지고 작은 단계만의 목표를 세워서 그걸 성취해가는 그런 걸 하면 행복도도 올라가고 내가 어떤 일을 달성해서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런 습관을 들이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걸 배운다. 뭐 내가 헬스를 한다. 이럴 때도 매일매일 아니면 한 달 타겟을 정해서 하면 훨씬 그 집중도도 높아지고 그 나의 만족감이라든지 행복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골을 세워라. 사실 이거 목표가 없으면은 삶에 의욕이 잘 안 나요. 목표가 없으면은. 그래서 예전에 옛날 시어머니들하고 그 다음에 시부모를 모시는 그 며느리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들 막 이제 모시는 사람들 고생을 많이 하죠.
근데 막상 그 노인이 돌아가면은 허무하다는 거야. 그전에 계속 모시고 케어해야 될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목표를 갑자기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야. 그 빈집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젊은 주부들 아이들 열심히 키울 때는 힘들고 그래. 밥 챙겨줘야지, 뭐 숙제 봐줘야지. 근데 애들이 다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떠나서 멀리 가고 집을 떠나자. 그건 자기의 이제 목표점이 없어지는 거야. 아이를 케어하고 돌보는 게 자기의 큰 그 목표였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갑자기 당황한 거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목표 있는 삶, 의미 있는 목표를 갖고 계속 하는 거. 그게 또 이제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렛고 그러저스. 이거는 이제 불평불만, 분노 이런 것들을 없애라는 게 그런 감정을. 여러분들도 이제 주의하고 뭐 친인척끼리 돌고 부모님하고 아니면 친구하고도 쌓인 감정 때문에 이야기도 안 하고 틀어져서 뭐 전화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행복감을 많이 떨어뜨리니까 용서하라는 게 용서, forgiveness. 용서해서 용서한다라는 건 그냥 분노를 없애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런 거 분노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고 자기가 먼저 사과할 건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런 것도 또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쌓인 감정, 나쁜 감정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 분노를 없애라. 그 다음에 stay socially connected. 이제 관계, 인간관계, 인간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라 이게 여러 사람들하고. 그 미국에서도 이제 대학교 졸업생들 쭉 한 30년을 추적을 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감이 제일 높은가를 이제 추적 조사를 했는데 행복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인간관계가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인간관계가 풍부한 사람. 다양한 소셜리 뭐 이제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사람들하고도 연결돼요. 아니 동호회 취미 활동의 사람들하고도 연결돼요. 아니 지역사회 이웃들하고도 여러 관계를 맺고 있고 가족하고도 자주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 혼자보다는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도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러려면 먼저 다가가야 되죠, 그죠? 그것도 이제 사회적인 친구들, 뭐 취미 활동을 통해서 또 사람들 사귀고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죠? 뭐 종교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거 이것들이 이제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돈에 대한 거예요. 돈. 스펜드 마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디다 쓰는 것도 중요한데 행복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돈을 경험에 쓴다는 거예요. 익스피리언스. 물질 대신에 모티리얼리즘이죠. 모티리얼. 이 물질 대신 어떤 보이는 유형의 그런 우리가 뭐 좋은 컴퓨터를 산다, 텔레비전을 산다, 집을 산다 이건 유형의 물질적인 투자죠, 그죠? 그런 것 대신에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내가 뭐 새로운 걸 배운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돈을 가지고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험이죠. 그래서 그런데 돈을 소비하는 게 행복감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도 행복감을 높이지만 그건 지속기간이 짧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어떤 경험을 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그 행복감이 지속돼서 몇십 년 동안 지속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같이 이제 여행 다니고 차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기억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 그때 돈은 들었지만 그래서 아이들하고 지금도 공유하고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이 얘기하는 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어디 갔을 때 뭐가 좋았다 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경험에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래도 갔던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있다는 큰 행복감이죠, 그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대부분 얘기를 돈에 대한 돈이 행복에 큰 좌우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맞긴 맞아. 근데 돈은
그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충족될 때, 이 보통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한 1억, 그게 10만 파운드, 이 정도까지는 이 돈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행복도도 거의 비례한데, 그러니까 조금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한 1년에 연간 소득이 한 1억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행복감하고 돈이 올라가는 거하고 거의 비례를 하지 않는다. 행복도는 거의 제자리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기본적인 우리 의식주죠, 그죠? 1억 정도 되면 의식주는 해결되잖아. 먹고 살고 하는 것들. 기본적인 삶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요소들이 이제 우리의 행복감을 좌우한다는 거야. 삶의 만족이. 그래서 이제 돈 같은 것도 이제 경험에 많이 써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9번째는 리미트 뉴스 컨섭션. 이거는 이제 쓸데없이 TV 뉴스, 그 다음에 SNS 이런 데 너무 많이 자기가 시간을 집중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TV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되게 이제 자극적이죠, 그죠? 뉴스라는 것들은 남의 이목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폭력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사건, 사고 중심으로. 이 사람의 이제 집중을 높일 수 있으니까. 평범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자주 보게 되면은 세상을 이제 그런 어두운 곳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맨날 뭐 폭력적이고 뭐 전쟁, 폭력, 뭐 강간, 뭐 이런 얘기들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에 자주 노출이 되면 자기 행복감도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 그런 미디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되지 말라 이거죠. 또 그런데 나오는 연예인들 얘기, 연예인들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화 속의 한 장면, 어떤 가공된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 리얼리티하고는 다르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고려되는 걸 현실로 착각을 해서 내 삶과 이제 비교를 해서 걔들보다 못 사는 나의 삶에 대해서 자꾸 이제 나를 책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불행감을 느끼게 돼. 그래서 그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는 거 안 좋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건강을 최우선시하라. 건강.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은 행복해지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 이것도 노력을 해야 되죠. 그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음식도 나에게 해로운 것들은 멀리하고 좋은 거 위주로 가려서 먹는 습관을 젊었을 때부터 들여야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그 다음에 마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자기 관리하고. 그 젊었을 때는 이제 건강을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한 40 막 이래 넘어가고 하면은 젊었을 때 20, 30대 관리했던 사람들하고 안 했던 사람 차이가 팍 난다. 젊었을 때는 단지 뭐 힘이 좋으니까 뭐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별로 없는데 나이가 들수록 막 차이가 막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젊었을 때 막 방탕하게 몸에 안 좋은 거 하고 아무거나 막 음식도 그냥 가리지 않고 먹거나 그런 사람들, 운동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급격하게 체력이라든지 건강이 나빠지죠. 그래서 이건 기본 바탕이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라. 이런 것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뽑아는 미국에서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집단에서 뽑아는 10대 건강해지기,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서로 뭐 중첩되거나 공통적인 상황이 많죠, 그죠? 일단은 그러니까 태어나서 유전적인 요인은 50% 있지만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좋은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좋은 음식, 운동 열심히 하고, 또 남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다가가고 좋은 인간관계 맺고, 그다음에 남을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좀 선행을 베풀고, 그 다음에 목표,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살고. 주로 그런 내용이죠, 그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루틴화해야 돼, 루틴화. 하루에 한 가지라도. 아까 얘기한 뭐, 감사 노트를 한번 하루 꼭 쓴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한다든지, 그냥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한다든지, 이런 걸 루틴화하는 거지. 그런 루틴이 딱 돼서, 내가 그럼 계속 습관화하면은, 하루에 뭐,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술을 안 먹는다든지, 이런 거 이제 계속
해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행복감이 훨씬 높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나에 있어가지고 과연 행복, 어떤 게 이제 삶이 행복한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걸 정립해서 여러분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수고했어요. 예.